서브 이슈입니다. 노동 거부의 시대. 미국 300만 명 조기 은퇴, 코로나발 퇴사 쓰나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조기 은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조기 은퇴를 했을까? 단지 자산 가치가 많으니까 유유자적하면서 돈을 쓰려고 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는 욕망의 시대였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쓰는 삶이 좋은 삶이라 생각했죠. 왜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써야 할까? 남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소모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주가 되기 때문이죠. 남에게 보여주는 삶은 남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외양이 중요하죠.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옷, 명품 가방과 같은 그런 것 말이죠. 이것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남편 등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욕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은 근본적으로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내가 여유 없이 일을 죽어라 하는 이유도 남에게 보여줄 비싼 집과 차를 할부로 샀기 때문입니다. SNS의 등장은 현대인의 비교 욕망을 더 부추깁니다. 타인의 SNS를 보면 여행, 맛집, 휴가, 명품 등 가장 행복한 때만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구석에서 찌질하게 갇혀 사는 내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투자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투자해서 10%에서 20%의 수익을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위험한 투자를 해서 100%의 이익을 거두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위험한 투자를 감행했던 사람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 과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따돌린 채 호사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는 계층의 이동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속물근성이 더 강합니다. 돈이 있다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품위 있게 살기 힘듭니다. 자본주의에서 성공은 돈이 말해줍니다. 그러니 돈이 없다면 이번 생은 망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실패한 자는 머리가 나쁜 바보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돈이 많다면 사회적 시선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삶이며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현대인은 왜 가진 것에 만족하며 여유있게 살지 못할까? 여유의 반대는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사냥의 시대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밀림에서는 산짐승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으니 항상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여유란 없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년을 그렇게 사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농경의 시대가 왔죠. 농경의 시대가 오니 죽을 위험도 없고 일상은 단조로워졌으며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의 시대의 여유는 지루함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양반들과 같은 사람들은 사냥을 즐겼습니다. 사냥은 자극이죠. 산업혁명과 함께 현대가 왔습니다. 도시의 삶은 시골과 더 멀어졌으니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다가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남에게 맞아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대는 농경의 시대보다 삶은 더 여유로워졌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더 자극을 원합니다. 사냥 시대의 원시 DNA 때문입니다. 투자를 할 때도 안전한 것이 아닌 위험한 투자를 즐깁니다. 위험한 투자가 더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을 게임으로 풉니다. 게임은 수동적인 몰입입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게임만 하면 12시간씩 몰입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게임의 자극은 마치 내 방에 호랑이가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살려고 끊임없이 뛰어야 합니다. 이것을 수동적인 몰입이라 합니다. 수동적인 몰입은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몰입이 끝나면 육체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버리는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극을 위해 TV를 보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음주 가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탈진과 허무가 따라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뒤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까? 아니면 불교에서처럼 윤회가 있을까? 아니면 컴퓨터가 꺼지듯 화면이 툭 꺼지며 아무것도 없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라 했습니다. 환자는 어차피 죽을 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춤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남들 시선과 시간 때문에 춤을 좋아했지만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음악을 듣고 춤을 추니 마치 인생을 새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로부터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춤을 추었고 결국은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컴퓨터처럼 툭 꺼져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비교 때문에 가진 시간을 다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자극을 쫓으며 탈진과 허물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인생은 암에 걸린 시한부처럼 하고 싶은 일에 지금이라도 도전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극만을 쫓는 쓸데없는 몰입을 하거나 남과의 비교 때문에 욕망을 쫓다 죽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